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윌링에 위치한 하트랜드 동물보호소가 26일 수요일 아침 파손된 수도관으로 인해서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호소는 2피트 이상의 물에 잠겼으며 100마리 이상의 동물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보호소의 전무이사 제니퍼 슐루터는 이번 홍수로 보호소가 최소 한 달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사건은 쓰레기 청소부가 보호소 정문 아래에서 물과 진흙이 흐르는 것을 발견하고 911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직원들은 각 방마다 물이 차 있고 특히 개집에 있는 개들이 어깨까지 물에 잠긴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이들은 높은 곳으로 피해 큰 피해는 면했지만 아주 어린 새끼 고양이들이 격리된 우리에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현재 모든 동물은 안전하게 대피했으며 아픈 새끼 고양이들은 윌링 동물병원으로 이송됐고 개들은 위탁가정이나 다른 보호소로 임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약 45마리의 고양이는 여전히 임시보호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홍수는 보호소 훈련장 아래 파이프가 터지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바닥을 치우고 손상된 건식벽을 교체하며 전기 설비를 수리해야 하는데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물보호소 관계자는 이번 재난에도 불구하고 동물 보호 작업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음식, 우리, 고양이 캐리어 등 손상된 품목에 대한 기부와 동물 양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하트랜드 동물보호소에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쿡카운티 남부 및 남서부 서버브 지역 주민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재산세 인상에 직면해 있다고 ABC7이 27일 목요일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가격 재평가 결과 중간값이 19% 이상 오르며 약 3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쿡카운티 재무장관 마리아 파파스의 사무실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15개 서버브 지역 중에 13개는 대부분 흑인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중 딕스모어와 피닉스 두 도시에서는 중간 세금이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평가 감소 종료,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기업의 평가 항소 성공 때문이라고 재무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가 이러한 급격한 세금 인상에 충격과 분노를 느낄 것이라며 이는 남부교회 주민들에게 이미 높은 재산세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고 재무장관은 설명했습니다. ABC7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재산세율의 증가는 일부 남부와 남서부 서버브 지역이 더 높은 재산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주로 학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cookcountytreasure.com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의 주요 교통 시스템인 CTA, 메트라 및 페이스 위원회가 통근자들이 3가지 시스템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1일 패스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이 결정은 페이스 이사회가 수요일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합 1일 패스 도입을 결정하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페이스 회장 리차드는 이것은 우리 자매 에이전시가 모두 승인했으며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지역 데이 패스는 벤트라 모바일 앱을 통해서 판매될 예정이며 앱 공급업체인 큐빅이 개발과 테스트 완료하는 대로 구현됩니다. 이 1일 패스는 주중 $10, 주중 $10에서 $16 가격으로 제공되며 주중 및 주말에 현재 개별 1일 이용권 합산 가격보다 저렴합니다. 각 패스는 구매 후에 다음날 오전 3시에 만료되며 6개월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거쳐서 평가될 예정입니다. 수익은 세 교통기관 간에 분배되며 지역교통국은 시범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수익 손실을 최대 $100만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4년도 시카고 로터리 클럽의 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24일 오후 6시 노스브룩에 위치한 힐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임 회장 잔 킴 박사의 이임사에 이어서 박진수 회계사의 취임사가 있었습니다. 신임 박진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로터리 클럽의 근본적인 사명은 봉사에 있다면서 앞으로 1년 동안 회원들과 함께 봉사의 가치와 방향을 모색하고 시카고 지역사회와 한인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임 이사진 소개와 다양한 축사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디너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시카고 한인 로터리 클럽은 오는 8월 19일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면서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 라인댄스 협회는 오는 8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비스트홀에서 제8회 라인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라인댄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춤 실력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다양한 댄스 퍼포먼스와 참여형 댄스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1인당 $20이며 티켓은 행사 당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라인댄스 협회는 2015년 창립 이래로 꾸준히 매년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김안젤라 회장 전화 847-310-5376 또는 김종인 총무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측은 모든 댄스 애호가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제이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이번 주 화요일 새로운 내각 수준의 유아 교육 및 개발을 전담하는 주 기관의 창설을 공식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운영될 예정인 이 새로운 유아부는 기존 3개 주 기관에서 분산되어 있던 유치원 프로그램, 보육센터 및 인가 관련 업무를 일원화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기관이 복잡한 관료주의를 줄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한 중요한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기관의 창설은 프리츠커의 스마트 스타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주정부의 다양한 유아 프로그램을 통합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기 비용으로는 약 $1,400만 투입될 예정이며 해당 비용은 주 교육위원회로부터 유아기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 인수, 복지부의 보육 지원 프로그램 및 가정 방문 프로그램, 그리고 아동과 가족 서비스부가 관리하는 보육시설 인허가 업무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지난달 하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받아서 93대 18로 승인됐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피자 22곳에 시카고의 방갈로 피자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순위는 수제 피자 르네상스 초점에 맞춰서 남부 캘리포니아부터 미시시피 델타, 태평양 북서부까지 다양한 지역의 피자 가게를 선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방갈로를 향긋하고 풍미 있는 크러스트와 튼튼한 하부 구조를 가진 기억에 남는 나폴리식 피자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이곳을 맥주와 와인, 피자 전문점으로 소개하면서 선술집 스타일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일리노이주 남부에 위치한 스크레이지 브로잉을 언급하면서 양조장과 피자의 콜라보레이션의 또 다른 성공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저자 브렛 앤더슨은 스크래치 브로잉을 이곳은 그 자체로 여행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과소평가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오늘 7월 4일 독립기념일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큰 불꽃놀이 쇼가 듀페이지 카운티의 아이타스카에서 열립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일리노이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 쇼로 주 전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불꽃놀이로 개최됩니다. 이날 행사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서쪽에 위치한 해밀턴 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27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불꽃놀이는 특별히 팝, 영화, 애국 음악에 맞춰진 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 축제는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되며 저녁 9시 45분에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입장은 무료이며 차량당 최소 $25의 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최 측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그린의 최고 경영자 팀 웬트워스는 27일 목요일 업계 분석가들과의 전화회의에서 향후 3년 동안 미국 내 매장의 상당 부분을 닫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웬트워스는 월그린스가 운영하는 8,500개 매장 중에 약 4분의 1이 성과가 저조하다고 언급하며 이들 매장의 상당한 부분을 닫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웬트워스는 현재 약국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매장 폐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그린스는 타겟 및 맥도날드와 같은 다른 주요 소매 체인의 할인 전략에 맞춰서
많은 제품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웬투워스는 문 닫는 매장의 인력 대부분을 다른 지점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해고를 최소화하고 직원들을 유지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그린스는 현재 전국적으로 약 24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거대 기업 아마존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 테무와 쉬인의 미국 시장 점령에 맞서서 저가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아이템 전용 섹션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최근 중국 셀러 초청 컨퍼런스에서 공개됐으며 새로운 섹션에는 $20 미만의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9일에서 11일 이내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배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새로운 섹션의 선보일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자 제품 접수는 다가오는 가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아마존이 테무와 쉬인과의 경쟁에서 가장 공격적인 시도라고 평가됩니다.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중국에 기반을 둔 판매자들이 수년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아마존은 지난해 중국 판매자들의 품목 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출이 $10,000 이상인 중국 판매자의 수도 30%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중국 판매자들을 더욱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선전 지역에 새로운 혁신센터를 설립했고 $20 미만 의류를 판매하는 판매자에겐 부과되던 수수료도 인하했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